안녕하세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마음으로 리뷰하는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영상을 진행해 보려 하는데요. 이분은 지금 에어팟 1세대를 사용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지금 QCY T5를 사용하고 계시고 저는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세 가지 제품을 실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사용기를 한번 알아보고 이 세 제품을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에어팟 1세대를 이분에게 드렸는데요. 이분은 갤럭시 S10과 에어팟 조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갤럭시와 에어팟 조합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을 하셨나요? 한 달째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었나요? 장점은 되게 편해요. 굳이 단점이라면 이제 아이폰에서 에어팟을 쓸 때처럼 이렇게 동기화가 막 돼가지고 배터리 잔량이나 막 그런 게 뜨진 않아요. 그래서 갤럭시는 따로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걸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쓰고 있진 않습니다. 아이폰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갤럭시에서 에어팟을 쓰다 보면은 이게 블루투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한쪽만 인식을 하거나 한쪽이 안 나오거나 막 이런 거를 반복해서 블루투스를 껐다 켜고 또 그래서 다시 에어팟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껴보고 그리고 그래도 안 돼서 핸드폰까지 껐다가 켜고 막 그러는 적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빈번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도 잘 호환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갤럭시 S10에서 번들 이어폰을 사용하셨잖아요. 요새 삼성 플래그십에 들어간 번들 이어폰이 AKG에서 튜닝을 한 되게 고급스러운 번들 이어폰이잖아요. 번들 이어폰을 사용했을 때와 에어팟 1세대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 번들 이어폰은 뭐죠? 왜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그걸 이어폰을 번들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 이거 편집해주세요. 좀. 유선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다시피 얘네들끼리 서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꾸 꼬여 있어요. 그래서 전 분명히 잘 말아서 너나도 지들끼리 꼬여 있어요. 그래서 한참 푸는 데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조금 이제 힘든데 또 날씨 추운데 그거 길거리에서 풀고 있으면 짜증 좀 나더라고요. 근데 뭐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다 보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똑 열어서 그냥 콩나물 끼면 끝이에요.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무선이 이렇게 편리하구나 그런 점을 되게 느꼈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그러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선이 있고 없고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분실의 우려가 좀 많은 것이 무선의 단점이고 그러면은 그 AKG에서 튜닝을 한 번들 이어폰의 음질과 지금 에어팟 1세대의 음질을 한번 비교해보면 음질을 비교했을 때 도벤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고 나쁜지 잘 그냥 잘 들려요. 평범한 사람들의 귀로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네, 다음으로는 T5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5를 어느 정도 사용하셨나요? 지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그럼 기존에는 이어팟을 사용하셨나요? 네, 이어팟. 그럼 기존에는 이어팟을 사용하셨는데 이어팟과 T5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인지? 일단 첫째로는 유선과 무선의 차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유선을 쓰다가 무선을 갖게 됐을 때 그런 차이점에서 확실히 편리해졌고 그리고 이어팟은 그 커널형이 아니잖아요. 오픈형이죠, 그렇죠? 그쵸. 아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쓰던 거는 그냥 진짜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 같은 경우 제가 지하철을 애용하는데 거기서 이제 소음이 심하게 되면은 소리를 아무리 켜도 그 제가 듣고 있는 음악이나 이런 영상의 그 음량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픈형의 최대 네, 단점이라고 단점이죠.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거 T5를 이용하면서는 커널형으로 딱 돼 있으니까 이게 딱 막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도 막 별로 안 켜도 되게 잘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엄청 좀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2주 동안 사용하면서 T5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진짜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커널형이다 보니까 뭐 물론 다른 커널형 이어폰도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이 가격대에서 이런 음질을 뽑는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 이런 음질에 이런 휴대용까지 되는 이어폰이다 하면은 최고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부 소음을 어느 정도 이게 심리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좀 차단해주더라고요. 맞아, 오픈형에 비해서 네. 커널형이 확실히 외부 소리를 차단을 해주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성비를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쵸. 가성비가 가장 큰 장점. 이렇게 쉬운 말이 있어요. 네, 가성비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T5의 가장 큰 단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점은 아무래도 디자인이랑 제가 힙합 음악을 좋아해서 저는 되게 이제 중저음에 이렇게 들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진짜 뭐 물론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게 바라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냥 드라마 이렇게 뽑자면 그런 거 이런 중저음 때리는 그런 드럼 사운드나 베이스 사운드가 조금 약하지 않나. 물론 이어폰에서 그런 게 강한 거는 진짜 비싼 고가의 이어폰이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이어팟을 사용하셨을 때 음질이랑 네. 그 T5 음질이랑은 어떻게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어폰은 개인적으로 좀 고가가 아닌 이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널형이냐 아니냐의 차이였던 것 같고 오히려 커널형이 저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쓸 때는 더 음질이 좋게 느껴져요. 왜냐면 다른 것들을 가둬주고 음악 안에서 살 수 있게 하고 네, 볼륨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엔 제가 제이씨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읽으면 되면 힘드네. 그 에어팟 프로 다피다피 모다피 이번에 출시와 동시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용을 해보시고 나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조금은 아쉽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에어팟 프로를 거의 출시한과 동시에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음질이랑 뭐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 모두 편의성이랑 이런 것들 모두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에어팟은 오픈형이라서 좀 약간 뛰거나 활동적인 거를 많이 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약간 떨어지고 도망가고 네. 나를 피해 다니고 자꾸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커널형으로 나와가지고 그럴 염려가 없다. 그런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음질도 그 기존의 에어팟 오픈형이잖아요. 오픈형이라서 조금 약간 외부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소음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음악을 들을 때. 그쵸. 근데 어쨌든 에어팟 프로는 커널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부 소리를 노이즈 캔슬링을 끼지 않더라도 외부 소리를 좀 차단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었다. 뭐 그런 것과 그리고 에어팟 1세대와 2세대를 사용할 때에 비해서 에어팟 프로의 음질이 그 저음과 고음의 그 밸런스를 적당히 맞춰줘서 훨씬 더 좋은 음질을 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제가 사용을 하면서 이건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에어팟은 꺼내보시면 한번 꺼내봐 주시죠. 네. 이렇게 작동을 할 때 여기를 누르면 이제 음악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였어요. 네, 여기였어요. 여기 처음 하시는 거. 계속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여기를 누르면 쉽게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되는 거였는데 에어팟 프로는 여기 보시면 터치하는 패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터치패드를 꾹꾹 눌러야지 작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팟 1세대와 2세대 그 터치 방식이 훨씬 더 간편하고 편리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불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비싸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방금 이게 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좀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지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거는 진짜 너무나 좋고 너무나 혁신적인데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키면 저는 조금 멀미 현상이 조금 나더라고요. 저는 멀미 현상을 되게 크게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저는 안 키고 그냥 끈 상태에서 음악을 듣는데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죠. 킵니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지 않나요? 캔슬링을 켰을 때 딱 그 느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먹먹해지는 느낌? 네. 그 약간 비행기 이륙할 때 그 느낌. 뭔가 되게 많이 배우신 분이구나. 그 좀 느낌이 약간 뭔지. 멀미 현상이 좀 느껴지시죠? 방금 살짝 답답한 느낌도 받았고 그냥 뭔가 이게 귀를 아예 누가 차단시켜 버린다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이렇게 얼굴이 막 빨려 들어가는 압이 약간 쑥 오는 느낌이 있네요. 이거 뭔가 이게 얼굴이 막 커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옆에 분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상태이고요. 키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주변 소음 귀가 되게 예민해 좀 민감해서 이걸 차단해주는 것만으로 되게 괜찮네요. 근데 이게 또 커널형 캡이라서 그 헤드폰은 이렇게 감싸니까 이렇게 안까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없는데 이건 진짜 딱 끼니까 이게 안쪽으로 뭔가 쑥 들어가는 느낌 확 드네요. 신기한 기능. 그러면은 그 네.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호. 호. 네, 여기는 굉장히- 그러면 네.
네. 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분명히 그럼 제이 씨는 싫다 이거잖아요. 저는 무조건 끄면서 사용을 하고요. 굳이 노이즈 캔슬링을 안 키더라도 이게 커널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부 소리를 기본적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에 저는 굳이 노이즈 캔슬링까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뭐 개인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호고 여기는 불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편차가 있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간단한 사용기는 리뷰는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요.